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5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어제 CPI에 이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오늘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연준은 다음 7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동결한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당하는 경우에 미국인들을 긴급 철수시키는 대피 계획이 이 정부 차원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에 걸쳐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준의 기준금리 관련한 결정을 앞두고 물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네요. 그렇죠. 어제는 그 CPI가 발표됐고 오늘은 PPI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5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1.1% 증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 증가라는 건 항상 그 1년 전과 비교죠. 그래서 2022년 5월보다 1.1%가 올랐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PPI는 11개월 연속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렇게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물가가 확실히 지금 주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5월 PPI 오늘 발표된 5월 PPI 그 이제 1년 전과의 비교다 말씀드렸는데 네. 한 달 전과 비교하면요. 4월 PPI가 2.3%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서 한 달 사이에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뭐 1.1% 증가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그 절반 이하 수준으로 상승폭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월가 전망치보다도 크게 지금 밑도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전달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이제 4개월 동안 세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모로 보나 급격한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이제 멈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5월의 근원 PPI 이건 네. 어떻게 또 나왔나요? 네, 근원 PPI. 이 근원이라는 말이 붙는 건 이제 에너지와 식품 같이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예, 물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 CPI 5월 근원 CPI는 생각보다 그 뭐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5월 근원 PPI는 다릅니다.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근원 CPI보다는 근원 PPI가 상승폭이 더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22년 5월과 1년 전과 비교해서 2.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오름폭이 4월에 그 전달에 발표된 4월 PPI 근원 PPI와 비교했을 때 3.3%와 비교하면 지금 2.8%니까 0.5%포인트가 더 축소가 됐다. 따라서 근원으로만 볼 때 근원 CPI보다는 근원 PPI가 더 상승폭이 더 줄어들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예, 고무적인 의미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생산자 물가가 특히 이제 고무적이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흔히 물가라고 할 때는 네. 소비자 물가지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CPI는 알겠는데 네. CPI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물가인데 그러면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왜 이걸 구별해서 또 발표하고 이러는가?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인 CPI의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5월 PPI를 보면 6월 CPI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나온 5월 CPI보다 오늘 나온 5월 PPI가 상승폭이 더 많이 꺾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6월 CPI가 7월에 발표가 될 텐데 이 6월 CPI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이 5월 CPI 예상치, 어제 5월 CPI가 발표되기 전에 내놓은 예상치가 4.13%였어요. 근데 어제 실제 CPI가 4%, 4.00%로 나왔는데 이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이 6월 CPI 예상치까지 한꺼번에 내놨습니다. 그것이 3.27%였어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은 다음 달에 발표되는 6월 CPI가 3%대 초반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5월 PPI를 보면 3.27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지 않은가. 그러니까 거의 3.00%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목표치인 2%대에 거의 지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단히 그 물가의 상승폭이 꺾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니까 또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발표가 됐을 때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6월 CPI가 3.2%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2-3시간 후에면 이제 오늘 금리가 발표가 네, 될 텐데 그렇죠. 금리는 뭐 동결은 동결되는 게 거의 뭐 확실하다고 확실하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러면 다음 달은 지금 뭐 다들 0.25% 네, 포인트 그렇죠. 인상을 일단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최영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그 5월 PPI가 발표가 되면서 그 부분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5월 PPI 나오기 전만 해도 무슨 스킵이다. 이 동결이라기보다 스킵이란 말을 했어요. 이번엔 그냥 인상을 한번 스킵하고 다음에 인상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역시 경제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과 또 내일이 다른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7월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다시 0.25% 올린다는 건 뭐 그냥 올리고 싶으니까 올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제 나온 5월 근원 CPI가 생각보다 감소폭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좀 근원 CPI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근원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올릴 생각이었는데 오늘 나온 그 PPI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확실히 꺾였고 다시 반등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굳이 무리해서 금리를 동결한 걸 다시 또 인상할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예상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근원 CPI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연준에 훈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제이슨 퍼먼 하버드 대학 교수가 네. 근원 CPI 과대평가를 경계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원 CPI가 분명히 어제 기대에 못 미쳤던 건 사실인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주거비와 중고차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거비가 전년 대비 8%, 전월 대비 0.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거비라는 게 렌트비, 뭐 주택담보대출, 페이먼트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주거비가 8%나 올랐고요. 중고차가 한 달 사이에 가격이 4.4%나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교통 서비스 가격도 1년 전보다 10.2%가 폭등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과 자동차 관련된 이런 그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는데 이 제이슨 퍼먼 하버드 대학 교수는 근원 CPI가 높게 나온 건 이 주거비와 중고차 비중이 과하게 반영된 것이다. 중고차와 주거비를 제외하면 사실 근원 CPI도 그렇게 우려할 만큼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단순 수치만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 근원 CPI 높으니까 금리 인상해야 돼. 이거는 너무 이건 좀 단편적이고 단선적이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제이슨 퍼먼 교수도 연준이 단순히 근원 CPI가 몇 퍼센트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0.25%포인트를 또 올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TD증권의 겐다니 골드버그 금리 전략 책임자가 얘기했는데 동결을 일단 이제 한 2-3시간 후에 동결 발표가 나올 텐데 동결한 후에 다음 달에 다시 0.25%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되면 일단 그것이 급격하게 대세가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시장을 설득할 만한 그런 매파적인 메시지를 다시 보내기가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쉽지 동결시켰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금리 인상하는 건 어렵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라면 계속 금리 동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FOMC가 7월 25일, 26일입니다. 거의 7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있을 텐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만 놓고 볼 때는 7월에도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 예상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소식이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더 메신저, 미국의 온라인 매체죠. 더 메신저가 대만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특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이 유사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건데 그 핵심이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킨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칠 경우에 미국이 가장 먼저 할 거는 대만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전부 다 철수시킨다. 이게 미국의 계획이다 하는 보도가 나와서 이 미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와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대만에 있는 미국인들을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철수시킬지 뭐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가 됐나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더 메신저는 미국 정보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미국인 대만 철수 계획을 전했는데요. 6개월 전부터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중국 침공 시에 대만 거주 미국인 철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6개월 전부터 대만에서 변고가 일어날 때 바로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두 달 사이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하는 게 오늘 보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움직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를 보면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대만 관련해서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계속 러시아 편들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식이라면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미국이. 가장 미국이 할 거는 미국인들을 대만에서 철수시키는 거다. 이게 지금 그 미국 정보 관계자가 이 더 메신저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신중한 모습인데요. 마틴 마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데 더 메신저로부터 미국인 철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노코멘트.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미국인들이 철수하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코멘트할 수 없다. 노코멘트라고 했고요. 다만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 임박했다거나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쳐서 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물론 긍정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상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는 건 사실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아주 강하게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주펑년 국무원 대만판공실. 이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중국 정부의 대만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대변인인데요. 주펑년 대변인이 오늘 더 메신저 보도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 당국이 늘 대만과 미국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그 미국 언론 보도로 이게 허구라는 게 입증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보도를 보면 미국 측은 언제든지 대만을 버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메신저 보도가 미국이 대만을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얘기했는데 물론 이게 뭐 중국 측의 주장이니까 감안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대만에서 병고가 날 때 뭐 군사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만에 살고 있는 미국인을 철수시킨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말을 해도 사실 좀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또 미국이 더 메신저지가 국방부에 좀 코멘트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피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미국이 중국과 뭐 대만 때문에 싸우거나 이럴 수는 없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찌 됐건 현재 대만에 미국인들 8만여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기 거주자, 단기 거주자 합쳐서 8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최우선 관심은 중국이 대만을 칠 경우에
대만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글쎄요. 자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우선시. 나라가 또 글쎄요. 미국이니까요. 예전에 그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요. 미군과 관련한 가족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전부 다 일거에 대피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해부터 해마다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대피하는 훈련을.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뭐 그래서 어찌됐건 그때 쿠데타 정부 전두환 네. 그 50 세력이 결국 집권하는데 미국이 결국 그걸 다 인정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대만을 쳐도 대만이 중국에 먹혀도 좀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네네. 그럼 미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국민은 대피시켜 놓고 대피시켜 놓고 대만 상황이 중국이 대만을 먹는 상황이 되면 그 인정해야지. 그걸 뭐 미국이 그렇다고 대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거냐. 그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더라도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신군부 세력을 상대로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뭐 어떻게 반격을 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다 인정했어요. 전두환 정권을 그냥 인정해 줬는데 그런 걸 보면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면 현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드는 것도 있겠네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